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자평긴전 이론에 의해서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그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2권, 이제 1권을 배우고 2권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이렇게 주로 분석하는 이런 그 강의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3권을 이렇게 마스터하게 되면은 대운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그 분석을 해보는 그런 그 강의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9월 27일 자시생인데요. 그 야자시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제 일간 경금에 대한 그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주를 이렇게 딱 쓰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이 상대방, 상담자한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은 그 사람의 얼굴이나 관상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옷차림 같은 거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요 일간으로 이렇게 한번 경금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일주다. 금일주인데 아직 따듬어지지 않는 금일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차근차근 어떤 그 얘기가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죠. 점쟁이가 아니고 이론에 의해서 상대방의 그 삶의 그런 그 기lum을 우리가 가늠하기 때문에 이 그 점쟁이식으로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명리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해주는 것이지 점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비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비법이 무슨 비법이 있겠습니까? 비법은 다 자기들이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비법을 전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바라볼 때 다 생각이 자유자재로 다 달라요. 그래서 비법을 이렇게 그 전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더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용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왜 안 되죠. 자, 이 보면 일간 경금의 성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간의 그 양금이죠. 경금은 양이죠. 그래서 큰 쇳덩어리다. 그다음에 도끼도 될 수 있고 큰 바위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강하고 단단하며 현실적이고 실행적인 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가을에 이제 태어나면 이미 이렇게 강성하죠. 가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죠. 강철은 있지만 아직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이 강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불이 최고잖아요. 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금의 그 쓰임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이 현재 가을금의 상태는 가을금은 6월의 경금이죠. 가을금은 찬기운이 강하고 냉철하다. 금기운이 아주 극도에 이제 이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불이 없으면 차갑고 딱딱한 새죠. 쓸모가 없는 새거든요. 이렇게 광속으로 이렇게 있는 쓸모가 없는 이 경금이 될 수가 있죠. 세련되지 않고 완고하고 냉정하고 소통이 어렵다. 아주 고집이 센 이런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평진절에 화견금직성기라 그랬거든요. 금이 화를 보면은 성기를 이룬다, 그릇을 이룬다, 이렇게 물어보면 기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금에 대한 그 일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이제 그 분석, 그 이 사주는 6월에 경금일주기 때문에 양인격이죠. 이 양인격에 그 양인격이고 그다음에 양인격이 뭘 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사를 보고 있거든요.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투관되고 지지에 오화에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살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목생활을 또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이 상당히 강하죠. 6월에 경금일주가 이제 당력을 해가지고 신금 때 이렇게 칠살까지 이렇게 그 겁재까지 이렇게 투출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굉장히 왕한 경금이라고 하지만 그에 비한 그 화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금사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 난강마 그 궁통보감에서 6월의 경금 이 경우를 보면은 이 금이 많고 화가 많으면 합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렇게 좋지는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양인격의 어떤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해보면요. 양인은 일광과 같은 오행의 왕지에 있는 그 비결을 뜻한다. 그랬죠. 6월. 아, 그 양간이 그 왕지에 임할 때를 이제 양인이라고 그러죠. 즉, 일간이 스스로 왕성하여 경쟁력, 투쟁심이 강한 구조다. 그랬거든요. 양인격은. 비겁이 지나치면 다투고, 관이 있으면 제어되어 인하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양인격에서는 실살이 최고의 이제 용신, 상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왕성한 생명력, 그리고 강한 자아의식이 양인격의 핵심이다. 이렇게 양인격의 핵심은 왕성한 생명력이고 강한 자아의식이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두드러내는 아주 이렇게 그런 성격도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양인격의 성격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강단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양인격이라고 했을 때 6월의 경금의 그 양인격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금의 성격하고는 또 달라요. 이 경금이 양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 있고 결단력이 뛰어나다. 정의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 그랬거든요. 리더십도 있고요. 감정의 기복이 크면 욱하는 성질도 있다. 욕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러나 격이 이렇게 딱 짜여지면 이런 성격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죠. 예?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또 간점을 싫어하죠. 워낙 내가 강하니까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 그러므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교육 설정과 분석을 보면 양인격의 성격과 장단점을 이렇게 보면요. 양인격의 그 장점은 추진력과 행동력이 뛰어나서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양인격의 장점입니다. 지도자, 개척자적 성향으로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많다. 아, 그리고 위기 시 돌파력이 탁월하고 결단력이 있는 판단력을 한다. 결단력 있는 판단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연기와 카리스마로 타인을 이끈다. 카리스마를 확실히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급이고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것이 양인격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양인격의 단점은 이 관살로 이렇게 양인을 제압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격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죠. 과도한 자존심과 독단으로 인한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감정적 폭발이나 성급함으로 이렇게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관의 제어가 없으면 반항적, 충동적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인격의 직업적 소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관성이 양인을 제어하면 용감하지만 규율이 있는 인물로 변화가 된다 그랬고요. 제어가 없으면 무법자 에너지로 표출을 한다 그랬고, 이 사주 주인공은 주로 양인격이 이렇게 되면은 건설 쪽에 상당히 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 쪽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양인격이 소양이 많거든요. 그렇게 양인격이 건설 쪽이 좀 약간 남자들의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거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쉬운 것이 양인격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 양인격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함께하면 실질적 성취로 연결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재성이 양이라고 재성을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관살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 실질적 성취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관이 양인을 제어하면 장수가 되고 없으면 협격이 된다. 관이 양인을 제어하면 장수가 되죠. 장수가 되고 이제 그렇게 안 되면 혁계 아주 이렇게 아주 초라한 이런 객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양인격의 직업적 소양은 리더, 이렇게 어디를 갔는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탁, 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군인, 운동선수, 의사 등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직종이다. 건설 쪽도 많이 있어요. 건설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 등 스스로 주도하는 일에 적합하다. 그랬고요. 조직 내에서 책임감과 지도력이, 이제 지휘력이 돋보인다. 그랬고요. 예술, 스포츠 등 자기 표현이 강한 분야도 어울린다. 그랬어요. 이제 창업, 경영, 조직 내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지휘력이 돋보이는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칠살에 강한 칠살의 그걸 받아야만이 양인을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으니까 조직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지휘력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양인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요. 예술, 스포츠 등 자기 표현이 강한 분야도 이렇게 어울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인격, 이 양인격, 75세의 이 사람의 양인격의 격감 요소를 보면요. 이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래서 격이 좀 탁해요. 그런데 멀리서 병하고 이 신이 병신 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만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재성이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재생관 해가지고 관으로 양의를 제압할 수가 있으면 격이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화를 신금이 정화를 넘어가지고 이 칠사를 병화를 이렇게 합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것이 들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이 합이 이제 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관살이 이렇게 투출했기 때문에 격이 이렇게 좀 탁한 것은 사실이죠. 자평전 양인격에서 보면은 양인격에서 양인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할 경우에는 격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주를 멀리서나마 병신이 합을 하고 있고 정관을 남김으로 재성으로 정관을 보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 사주는 실제로 합이 좀 불가능한 이런 사주로 이렇게 보고 관살이 혼잡된 사주다. 그러므로 이렇게 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격감이 된 그렇게 이렇게 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이제 귀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귀는 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귀가 좀 이렇게 약하죠. 용신 선정했는데 용신을 보면은 격이죠. 잡병진전에서는 월령정구 용신이기 때문에 정화가 양인을 쓰는 것이요. 양인이 격국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격국 이렇게 해죠. 양격의 이렇게 관살이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양인격이 관살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을 얘기하면은 양인용 관사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나 상신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주에 정화를 이렇게 병정화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재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병정화를 이렇게 극하고 있는 것이 상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성하고 상관 둘의 쓰임이 이 운에서 이렇게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죠. 어떤 운에서는 재성을 쓰고 또 어떤 운에서는 이렇게 상관을 수를 쓰고 이렇게 수하고 목이 번갈아 가면서 희신이 되고 흉신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관살로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관살로 양인을 제압하는 경우에도 격이 또한 높고 낮음이 있다. 관살로 양인을 제압하는 경우에도 격이 또한 높고 낮음이 있다. 관살이 노출하고 뿌리가 깊으면 그 귀함이 크다 그러거든요. 이 관살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 기압이 크고 관절이 지지에 저장되어 노출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뿌리가 얕으면 기압이 작다. 이제 그랬어요. 이거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주들인데요. 자월의 임수가 양인격이죠. 양인격인데 수국하에 재성이 이렇게 왕하죠. 재성이 굉장히 왕하거든요. 재성이 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토 화생토 해가지고 재생관 제왕생관을 하고 있는 이런 격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5월의 병화가 양인격인데 이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죠. 신진수국이 있고 칠살이 이렇게 왕하죠. 칠살이 왕하고 그다음에 금생수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재성으로 이렇게 금생수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그 상당히 왕한 이런 그 저 인수인데 그 목으로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 칠살을 흉의를 그 인성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런 사주죠. 이제 대운 세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관운이 오면 어떨까요? 이 사주 관운이 오게 되면은 병화가 오게 되면은 실속과 명예가 따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 관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운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저 화운이 이렇게 온다. 어려서 이렇게 화운이 왔거든 대운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때는 그, 화가 이렇게 왕해지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이 좀 와서 이 정관을 제어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 상관이 이때는, 이렇게 좋은 그 희신으로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정제가 목생활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성운이 오면 어떠냐? 재성운이 오면 활동의 결과가 제씨를 맺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가장 좋게 쓰일 때, 가장 좋게 쓰일 때는 이렇게 그 천간으로 이 경신금이 올 때, 66세나 56세 그 경신금이 올 때, 이럴 때가 상당히 재생, 재생관, 화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금을 이렇게 재련해주는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성운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운은 이렇게 임계가 올 때요. 임계가 올 때, 이 관사를, 정관에 있는 관사를, 특히 임수가 오게 되면은, 정임합을 하게 되면은 병신합까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정관에 있는 관살이 다 제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양인이 날뛸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양인은 저절로 이 재성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당히 손재수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그 상하는 그런 그 대운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운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보면은 막 인성운이 온다. 인성운이 오면은 여기서 인성운은 이제 토생이죠. 자기 성찰, 이 성찰력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안정감이 되겠죠. 또 비겁운이 오게 되면은 경쟁, 충돌, 반항심, 강화 이렇게 됐어요. 이때는 화를 키워줘야 되겠죠. 관성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비겁을 이렇게 제압하니까 이럴 때 관성운이 올 때 이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운, 세운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씩 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것은 이게 대운 보는 법은 자평 제 상권을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그 대운 보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고 나서 대운을 이렇게 한번 어, 꼼꼼하게 대운 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사주 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틀을 딱 갖춰 놓고요. 거기에다 대입해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그 대운을 분석하고 사주를 분석하는 이런 그 틀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몇 번에 이런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확실히 거치고 나야 좀 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운, 세운을 볼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